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절세 마스터 문정태 회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지방소득세가 뭔 말이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많이 아시는데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옛날 말로 하면 주민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민세는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세를 내시고 거기에 10% 해당되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겁니다. 예전에는 이런 지방소득세법이 좀 정립되기 전에는 그냥 세무서에 다 내면 세무서에서 이제 구청으로 줬는데 이제는 세무서에 따로 가야 되고 구청에도 따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 물론 위텍스나 이런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납부할 수 있으니까 간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각각 따로따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. 여기 회사가 어디였더라? 영등포구에서 이제 김 사장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. 이분의 사례는 뭐냐면 본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신고 납부했는데 지방세를 깜빡하고 신고를 빼먹고 납부만 하신 겁니다. 이제 신고를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좀 깜빡하신 거죠. 근데 보통 이제 세무사분들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수행을 해드리는데 이걸 직접 하시다가 그랬던 경우로 좀 기억이 나고요. 그러다 보니 나는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주의할 점이 모든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게 있고 가산세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. 우리 이 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셨으니 납부 불성실은 아닌데 신고를 누락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신고 누락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. 보통 한 10% 정도 되는데요. 지방세 10%가 물론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세를 납부를 해서 자기가 깜빡한 신고에 대해서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약간 큰 코를 다치셨죠. 우리 사장님들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납부도 해야 되고 신고도 꼭 해야 되니까 신고했는지 접수증을 나중에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저희가 가산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박 사장님께서 이 사례인데요. 이분은 신고도 안 하시고 납부도 이제 안 하신 겁니다. 지방세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네요. 보통 세무사분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깜빡 놓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가산세,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몇 년치가 누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큰 금액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. 이러다 보니 좀 회사가 좀 약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좀 자금 여유가 안 생겨서 대출도 받고 대출도 받다 보니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금은 어떻게 보면 탈세보다는 절세에 좀 더 요즘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국세청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건 저희보다 더 속속들이 더 잘하니까 나중에 내가 깜빡하고 놓친 세금, 신고 누락, 납부 누락을 모두 찾아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본세, 즉 소득세,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그럼 세 번째 사례인데요. 그러면 이분은 뭐였냐면 그러면 지방세를 절세할 수 있는 무슨 꿀팁 같은 건 없냐? 이런 걸 좀 문의 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직원을 좀 많이 뽑는 겁니다. 인건비 부담된다.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비정규직, 즉 계약직 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용을 한다면 어차피 노동청에서도 이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노동법에 돼 있고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준다면 이거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. 이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기왕에 우리 비정규직, 즉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릴 거라면 미리 돌려서 세금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
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누진적으로 한 40% 이상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데, 법인 같은 경우는 최대 해봤자 22%, 즉 10% 또는 22%인데 20%밖에 안 되는데 그 세율 차이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. 거의 2배 이상 나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인 전환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알던 H의 임사장님 같은 경우도, H사의 임사장님도 이런 절세 혜택들을 굉장히 좀 많이, 특히 세액공제,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랄지, 뭐 임투세, 그다음에 뭐 연구개발,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걸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목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공장 부지까지 사셨다고 들었습니다. 세금을 절세를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목돈이 돼서 우리 회사의 투자 자금으로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네, 공장까지 하나 더 사시고. 우리 임 사장님도 굉장히 절세를 통한 회사 확장에 아주 좋은 사례였다고 기억이 납니다. 자,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 H사의 임 사장님처럼 절세 혜택을 많이 잘 찾으셔가지고 회사 확장도 잘 하시고 직원도 많이 뽑고 더욱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절세 마스터 문정태 여기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